네, 이슈 앤 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장부 공개, 네. 여기 관련한 대응 방안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 그리고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 120곳만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약 1,50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을 했는데요. 네.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의 행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요, 이제 정부 지원금 중단, 환수, 여러 고강도, 초강도, 초고강도의 카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정식 장관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회계장부 비치 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TV로 생중계된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설 현장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자행하고 있다. 방치하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강경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네. 먼저 한국노총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노조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건 치열하고 치졸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예.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를 강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17일에 여야 논쟁 끝에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의결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되는데요.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예.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역시 5분의 3이 필요하군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어제 TV 토론회 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말이죠. 네. 여기에서도 역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DX 땅 투기 의혹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김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황교안 후보가 이번 의혹을 권력형 투건 비리라고 주장하면서 극한의 감정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김 후보의 경우에 이제 TV 토론회가 끝난 후에 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
기자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물고 늘어주는 방식은 제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윤희석 본부장이 울산 땅 투기 의혹은 많이 해소됐다고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어제 TV 토론에는 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후보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어요. 네, 당대표가 되면 책임당원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두고 예. 2014년 당시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에서 공천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 공격을 했고요. 예. 과거 바른정당 시절 안 후보의 정치 동료들이 떠나간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안 후보는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화제가 된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순방 당시에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 논란이었는데요. 무엇이 맞는지. 자, 그런데 그 질문을 꺼낸 사람이 김기현 후보였어요. 맞습니다. 친윤그룹이 전폭 지원하는 김기현 후보가 이 질문을 천하람 후보에게 먼저 던져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편파 방송에 관해 묻겠다라고 하면서 천 후보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는가라고 물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들어봤고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알 수 없다라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천 후보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예. 먼저 질문을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바이든이 맞다고 강조를 네. 했군요. 네.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질문을 할지 몰랐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TV 토론 후에 자신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실에서 언급 안 했으면 하고 있었지 싶었던 바이든 날리면 질문을 김 후보 측에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게 내부 총질 수준을 넘어서 계속 수류탄에 핀을 뽑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예. 천 후보도 오늘 오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 후보의 자책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웃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본인이 이 질문을 한다면 안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해야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물론 어제 안 후보에게는 천하람 후보가 이 해당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천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에서는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었다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내부 총질에서 수류탄 그리고 네. 결국은 자책골이라는 말로 이어졌군요. 자, 오늘도 합동 연설의 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당대표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후 2시 잠시 후죠. 대전대학교에서 열리는 합동연설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예. 세 번째 소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격 방문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예.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란색 정장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 육로를 이용해서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도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에 있었겠죠? 네,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 지원.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포탄, 대기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인데 예. 전투기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렸다라면서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하겠다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계속 전투기 좀 지원해달라고 그런 네. 요구를 하나 봅니다.
회담을 마친 상황에서 그런데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요? 네, 돌연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로 미사일 공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두 정상이 성 미카엘 대성당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으로 함께 가서 헌화하고 또 묵념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5시간 남짓했는데 예. 현직 미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어서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랐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지원하겠다는 말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진 공습 경보 참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에 대해서 가장 껄끄러웠던 상대는 역시 러시아겠죠? 맞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예.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예. 또 푸틴 대통령의 나팔수로 통하는 언론인 세르게이 마르단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이든의 이 방문은 러시아 입장에서 노골적인 굴욕이다 규탄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2월 24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날이었는데요. 이제 벌써 만 1년이 다 돼갑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정말 만 1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예. 또 푸틴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예고 없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지금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진영의 지지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보로 이번 방문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1세기 2023년에요. 유럽의 한복판에서 지금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19 관련한 소식이에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된 코로나19 검사 이번 달에 이제 끝날 거라고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습니다. 예.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1% 안팎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예. 양성 판정이 아예 안 나온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까지 합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도 이달 둘째 주에 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최근 회의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를 이달 안에 종료해도 된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국내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유영 아나운서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코로나 감염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던 한 11개월 전쯤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통제되는 거죠. 어디 나갈 수가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저는 본가에 살았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제 가족들이 다 옮긴 했는데 방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백신 4차 접종하고 한 사흘 동안 좀 아팠거든요.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걸렸어요. 처음 걸렸는데 그게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